돈의 역사는 되풀이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경제 분야의 베스트셀러 돈의 역사는 되풀이된다를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경제의 사이클과 그 교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며 많은 깨달음을 얻었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인사이트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종종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는 이 말이 더욱 와닿는데요. 홍춘욱 박사의 돈의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바로 이 점을 강조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돈의 흐름이 어떻게 반복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흐름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비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자, 이제 함께 돈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경제학자 하워드 막스는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운율은 맞춘다라고 말했습니다. 홍춘욱 박사의 저서 돈의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바로 이 경제적 운율에 주목합니다. 돈의 역사를 살펴보면 몇 가지 분명한 패턴이 보입니다. 호황과 불황,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자산 버블의 형성과 붕괴. 이러한 경제 현상들은 시대와 장소는 다르지만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모습으로 반복됩니다. 홍춘욱 박사는 이 책에서 우리에게 경제 사이클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것이 우리의 자산과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통찰력 있게 설명합니다. 그는 과거의 경제 위기들을 분석하며 그 속에서 공통적인 패턴을 발견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이 책의 핵심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경제는 사이클을 가지고 있으며 그 사이클을 이해하면 우리는 더 나은 경제적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투자와 자산 관리에 있어서 이러한 사이클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역사적 사례를 통해 현재 상황을 비교 분석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과거를 통해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론은 단순하면서도 강력했습니다. 돈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통화정책의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돈의 개념은 사실 끊임없이 진화해왔습니다. 과거 근본위제 시대에는 모든 화폐가 금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한 국가의 통화 가치는 그 나라가 보유한 금의 양에 따라 결정되었죠. 이는 통화 발행에 분명한 제한을 두어 인플레이션을 자연스럽게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1944년 브레튼 우즈 체제가 도입되면서 달러가 금과 연동되고 다른 통화들은 달러와 연동되는 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다. 그리고 1971년 닉슨 대통령이 달러와 금의 연동을 공식적으로 중단하면서 현대적 의미의 불환지폐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 전환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근본위제가 폐지된 후 중앙은행들은 필요에 따라 화폐를 발행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통화정책의 유연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과도한 화폐 발행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위험도 커졌죠. 홍춘욱 박사는 이 지점을 매우 중요하게 다룹니다. 불환지폐 시대에 들어서면서 중앙은행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앙은행들이 취한 전례 없는 양적 완화 정책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패드, 유럽중앙은행 ECB, 일본은행 BOJ 등 주요 중앙은행들은 막대한 규모의 자산을 매입하며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경제를 안정시켰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산 버블과 부채 증가라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홍춘욱 박사는 이것이 바로 과거 경제 위기의 씨앗과 유사하다고 지적합니다.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은 경제 사이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금리를 낮추면 경기가 활성화되고 금리를 올리면 경기가 위축됩니다. 이 단순한 메커니즘이 실제로는 복잡한 경제 현상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역사 속 경제 위기들을 살펴보면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패턴이 발견됩니다. 1929년 대공황부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경제 위기는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과도한 레버리지, 즉 빚을 통한 투자가 증가합니다. 사람들은 저금리 환경에서 더 많은 빚을 내어 투자하게 되고
이는 자산 가격의 비정상적인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둘째, 자산 버블이 형성됩니다. 주식,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실제 가치보다 과도하게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사람들은 이번에는 다르다라고 생각하며 고평가된 자산에 계속해서 투자합니다. 셋째, 어느 순간 버블이 꺼지기 시작합니다. 작은 충격이 시작점이 되어 자산 가격이 급락하고 이는 연쇄적인 부채 상환 압력으로 이어집니다. 넷째, 유동성 위기가 발생합니다. 모든 사람이 동시에 현금을 확보하려 하면서 자산 가격은 더욱 하락하고 금융 시스템 전체가 위험에 빠집니다. 다섯째, 정부와 중앙은행의 개입이 이루어집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금리 인하, 유동성 공급 등의 정책이 시행되지만 이것이 다음 버블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1929년 대공황은 주식시장의 폭락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920년대 광란의 20년대라 불리는 호황기에 많은 사람들이 빚을 내어 주식에 투자했고 결국 버블이 꺼지면서 대공황이 시작되었습니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는 태국 바트와의 폭락으로 시작되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외화 차입에 의존한 과도한 투자가 위기의 원인이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시작되었습니다. 저금리 환경에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했고 이는 주택 버블로 이어졌습니다. 버블이 꺼지면서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과 함께 글로벌 금융위기가 촉발되었습니다. 홍춘욱 박사는 이러한 경제위기의 패턴을 이해하는 것이 미래의 위기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특히 과도한 부채와 자산 버블의 징후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경제 사이클에서 중요한 두 현상인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은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입니다. 일반적으로 통화량이 증가하거나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때 발생합니다. 적절한 수준의 인플레이션은 경제 성장의 윤활유 역할을 하지만 과도한 인플레이션은 화폐 가치를 급격히 떨어뜨려 경제 불안을 초래합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극단적인 인플레이션 사례는 1920년대 독일의 하이퍼인플레이션입니다. 당시 독일 마르크화의 가치는 하루가 다르게 폭락했고 사람들은 월급을 받자마자 물건을 구매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이 돈으로 종이 비행기를 접어놓을 정도였죠. 반면 디플레이션은 화폐 가치가 상승하고 물가가 하락하는 현상입니다. 일견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위험합니다. 사람들이 물가가 더 내릴 것을 기대하며 소비를 미루면 경제 활동이 위축되고 기업 수익이 감소하며 임금과 고용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일본은 1990년대부터 약 20년간 디플레이션을 경험했습니다. 잃어버린 20년이라 불리는 이 시기에 일본 경제는 장기 침체에 빠졌고 중앙은행과 정부의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경기 부양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홍춘욱 박사는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모두 자산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합니다.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실물 자산 부동산, 금 등이 유리하고 디플레이션 시기에는 현금과 채권 같은 안전자산이 유리합니다. 중요한 것은 경제 사이클에 따라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번갈아 나타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우리가 어떤 국면에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은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자산이자 투자 대상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 역시 경제 사이클의 영향을 받아 버블과 붕괴를 반복합니다. 가장 극적인 부동산 버블의 사례는 1980년대 일본의 부동산 시장입니다. 당시 도쿄 황궁 부지의 시가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전체 부동산 가치와 맞먹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치솟았습니다. 그러나 1990년 버블이 꺼지면서 일본 부동산 가격은 약 70%까지 하락했습니다. 이 부동산 버블의 붕괴는 일본 경제의 장기 침체로 이어졌고 30년이 지난 지금도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버블 정점 시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2000년대 중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부동산 버블 붕괴를 경험했습니다.
저금리와 느슨한 대출 심사 기준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았고, 이는 주택가격의 급등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금리가 상승하고 대출 상환이 어려워지면서 부동산 시장은 붕괴했고,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부동산 시장도 이러한 사이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90년대 말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하락했던 부동산 가격은 2000년대 들어 다시 상승했고, 특히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홍춘욱 박사는 부동산 버블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저금리, 과도한 유동성, 투기 심리를 꼽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다르다라는 믿음이 버블을 더 키우는 원인이 된다고 지적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어느 국면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지표로는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PIR과 임대료 대비 주택가격 비율 PRR이 주로 사용됩니다. 이 지표들이 장기 평균보다 크게 높다면 버블의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홍춘욱 박사는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도 사이클을 이해하고 냉정하게 판단할 것을 강조합니다. 모든 자산과 마찬가지로 부동산도 영원히 오르지는 않으며 경제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주식시장 역시 뚜렷한 사이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이클은 단순히 경제 펀더멘털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의 심리에 의해서도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주식시장 사이클은 일반적으로 4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승기불 마컷, 고점, 하락기베어 마컷, 저점. 이 사이클은 몇 년에 걸쳐 진행되기도 하고 때로는 더 짧은 기간에 반복되기도 합니다. 상승기에는 기업 실적 개선과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합니다. 초기에는 합리적인 가격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지만 점차 과열되면서 고평가 상태에 이릅니다. 고점에서는 투자자들의 낙관론이 극에 달하고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감정적인 투자 결정이 많아집니다. 이번에는 다르다라는 믿음이 시장을 지배하며 주가 수익 비율 PER과 같은 밸류에이션 지표가 역사적 평균을 크게 상회합니다. 하락기에는 경기 둔화나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해 주가가 하락합니다. 초기에는 조정으로 여겨지다가 하락세가 지속되면 공포감이 확산되고 투매 현상이 발생합니다. 저점에서는 비관론이 극에 달하고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을 잃습니다. 주가는 기업의 실제 가치보다 낮게 평가되기도 하지만 이때가 바로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좋은 매수 기회가 됩니다. 홍춘욱 박사는 주식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이클을 이해하고 시장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냉정한 판단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투자자 심리가 극단에 달했을 때 반대로 행동하는 역발상 투자 전략을 권장합니다. 또한 주식시장의 장기적인 추세는 상승이지만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크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산 투자하고 정기적으로 자산 배분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경제 사이클이 어떻게 반복되는지 살펴봤지만 새로운 요소들이 등장하면서 경제 패러다임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디지털 화폐와 암호화폐의 부상은 전통적인 통화체계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는 중앙은행의 통제를 받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화폐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통화 정책의 효과와 금융 시스템의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과 자동화 기술의 발전은 노동시장과 생산성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업무는 AI와 로봇이 대체하고 인간은 창의성과 감성지능이 필요한 일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노동시장이 재편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같은 글로벌 과제도 경제의 새로운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 규제, 친환경 산업의 성장, ESG 환경사회지 배구조 투자의 확대 등은 기업의 경영 방식과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도 홍춘욱 박사는 경제의 기본 원리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합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사회가 변해도 공급과 수요의 법칙, 화폐의 기능, 경제 사이클의 존재 등 근본적인 경제 법칙은 계속해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기술과 트렌드를 받아들이되
경제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돈의 역사는 되풀이 된다라는 주제로 경제 사이클의 반복성과 그 교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홍춘욱 박사의 메시지를 정리하자면 첫째, 경제 사이클은 항상 존재하며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호황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듯이 불황도 언젠가는 끝납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고 현재 어느 국면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고 분산 투자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단기적인 시장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자신의 투자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과도한 부채는 위험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과도한 레버리지는 경제 위기의 씨앗이 됩니다. 적정 수준의 부채를 유지하는 것이 재무 안정성의 기본입니다. 넷째, 이번에는 다르다라는 말을 경계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이 말은 종종 버블의 신호였습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트렌드가 등장해도 경제의 기본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자산 배분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해야 합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현금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함으로써 특정 자산의 하락에 따른 충격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돈의 역사가 되풀이된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위기 뒤에는 반드시 기회가 온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역사를 통해 배우고 그 교훈을 현명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경제의 흐름을 이해하고 더 나은 금융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항상 냉정하게 판단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을 관리하시길 권장합니다. 이 채널에 더 많은 경제 분석과 투자 인사이트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